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 쓰고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공부를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대부분의 공부는 소멸성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멸성 지식에 공부하는 게 나쁘냐? 나쁘진 않은데요. 만약에 영속성 지식이 없으면 다 말짱 꽝입니다. 장기 투자는 완전 불가능해요. 소멸성 지식이 뭐고 영속성 지식이 뭐냐? 소멸성 지식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게 소멸성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아마존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는 알파벳 구글의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죠. 알파벳의 실적은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게 소멸성 지식이에요. 이거는 당장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영속성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속성 지식이란 건 뭐냐면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또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사실 항상 반복되는, 제가 이 소멸성 지식과 영속성 지식을 구별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멸성 지식은 변화하는 질서예요. 세상은 거의 대부분 변화합니다. 10가지 중에 8가지는 계속해서 변화해요. 하지만 모건하우저의 이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라면 그 중에 2가지, 3가지 정도는 불변의 법칙을 따라요. 얘를 알지 못하면 얘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 민스키, 그러니까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이 뭐냐면 버블 붕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왜 버블이 붕괴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버블의 정점에서 대부분 투자하고 버블이 붕괴될 때 희생당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복되는 불변의 법칙 한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쫓아갔지만 마지막에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하락에서 앞에서 얻은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변화하는 지식, 소멸성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속성 지식을 얻는데도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 비율로 봤을 때 반반을 하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영속성 지식은 꼭 한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말하겠다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했던 거예요. 영속성 지식은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냐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이먼 민스키의 그 금융 불안정 가설, 하이먼스키의 민스키 모먼트라는 거는 금융이 불안정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건데 이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심플해요. 경제가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낙관적이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일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낙관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가 안정적일 때 아주 나쁘지 않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고요. 사람들은 낙관적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거? 비투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낙관적일 때 빚을 내지 누가 이거 하면 망할 거야. 값이 떨어질 것 같아. 침체가 올 거야. 이럴 때 누가 빚을 내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정적이 되면 낙관적이 되고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불안정해져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시간은 10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패턴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아서. 지금 미국 어때요? 실업률 낮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가는 내려가서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을 많이 일으키니까 일자리가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왜냐하면 적어도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1.2배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지금은 위험 관리하느냐고 작년도 23년도에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비관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가 조절이 되고 미국 사람들의 감각에 제일 영향을 주는 건 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괜찮구나, 이제 위기가 안 오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뭔가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빚이 쌓이면 결국 그 빚이 폭발하면서 경제 불안정에 어떤 버블 붕괴가 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 사이클 화면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할 때 알아야 될 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경기순환적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 구조적 성장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이게 둘 다 뭘 말하는 거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속성 지식은요,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황 때 요거 말씀드렸죠. 레이 달리오가 알려준 거예요. 미국도 무너진다. 지금 꺾여서 패권 국가의 위치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나 체제가 항상 겪는 게 뭐라 그랬죠? 극단적인 대립, 극우와 극좌가 나타나고 빈부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되면서 내란에 준하는 사태들이 발생한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오늘 날짜로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의 대항마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그 몇 명의 이제 후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왜냐면 오늘 이제 발표난 걸 보니까 아직 결정을 민주당 내에서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가는 거가 가장 무난해요. 왜냐하면 선거법상 이 바이든이 지원받은 선거 자금을 그대로 쓰려면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은 또 다른 후보자들도 나오게 하자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이 레이 달리오의 생각은 뭐냐면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더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쪽에서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극단적인 사태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정말로 무슨 러시아 혁명이랑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처럼 뭐 이렇게 뭔가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닌가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냐? 질서 이 변화의 흐름에서 보면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남았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1945년도 4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패권을 잡은 미국이 이제 또 다른 패권을 잡는 자에게 넘겨주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이 될지, 물론 당연히 지금 달러 패권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더 길어질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을 함부로 마칠 수 없고 가까워 왔다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같은 경제에서도 금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암호화폐가 실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달러가 사실상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때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패권국일 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영국이 패권국일 때도 나타났어요. 매번 다 기축통화가 흔들리면 그 통화를 대신하는 수단들이 가격이 이유를 모르게 계속 올라옵니다. 금값이 항상 움직이는 거죠. 금값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오르는 이유는 당장 5년 뒤에 끝이 온다는 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끝에 가까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끝에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러이러이러한 때를 지나면 바닥이에요. 이러이러한 때를 지나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영속성 지식은 이걸 아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엄한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이클이란 건 변화를 말하거든요.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반복되는 어떤 상황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버블 얘기해가면서 막 버블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버블에 버블도 일어나고 또 그 버블에 버블까지 가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연금 자산을 관리할 때 10년, 최근까지는 한 10년 사이클이었거든요. 몇 년마다 일어나는 대규모의 붕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해 있든지 리스크를 줄이든지 그대로 가져가지만 다른 대안을 갖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 버블 끝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죠. 제가 그런 말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무너져서 3,000대에 가 있지만 6,000 몇 배까지 갔던 때가 있습니다. 한 얼마 됐을까요? 몇 년 전이에요. 중국이 6,000을 넘어가니까 상해 지수가 6,000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 우리 고객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자문사를 막 준비하고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한테 PB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30 팔아 갑시다. 꼭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때가 왔으니 우선 30%를 팔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더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30%를 팔고요. 40%만 남겨놓으면 얘가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도 40%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60% 팔아놓은 사람과 안 팔아놓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팔면서 갑시다 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그 고객들이 이 PB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바쁘잖아. 중국 주식은 내가 볼게. 넌 딴 거 봐. 중국 주식은 내가 보고 내가 처리할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팔지 마. 지금 한참 오르는데 왜 팔아? 여기서부터 얼마를 갈 줄 알고. 그런 고객들의 반응이 나타나면 꼭 끝이 옵니다. 희한하게도 인간은 공포 아니면 탐욕이에요. 중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은 뭐예요? 영속성 지식으로 따르자면 이 사람의 말처럼 어떤 거요? 금융 불안정 가설에 따라 버블은 나타나지만 반드시 터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버블을 조심하는 사람은 꼭 마지막에 들어가요. 왜? 버티다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얼마 전에도 무슨 거기서 얘기했어요. 버블 맞는데요. 아주 초기니까 지금 버블 얘기하면서 그러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결국 더 나쁜 거는 버블의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버블이란 뜻이 아니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제적인 인공지능의 내용이 없나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걔를 버블로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이 금융 불안정 가설에 의하면 안정적이면 낙관적이 돼요. 낙관이 되면 빚을 일으킵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잘만 확실하게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장기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은 못하더라도 잘 버텨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에서 소멸성 지식과 영속성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좀 지루하고 바로바로 와닿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영속성 지식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속성 지식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가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빨리 수익 내고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하고 싶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너무 좋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사에 보시면 월드 전 세계에서 톨리스트맨,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게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컸었냐면 이 사람이 이 워들로라는 사람은요 8살 때 183cm, 그 다음에 12살 때 213cm, 22살 때 272cm. 보시면 이 성인의 2배쯤 되죠. 예, 너무 빨리 자란 거예요. 8살 때 성인, 22살 때 성인의 2배가 됐어요. 이때 몸집에 199kg, 발 470mm, 270도 큰데 470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란 사람입니다. 8살 때, 20살 때 이미 성인의 2배가 됐으니까. 가장 빨리 자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모습만 보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죠? 막 무너지는 거 막고, 막 사람들 살려내고, 엄청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웅크리기만 해도 뭔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몸 때문에 다리가 큰 압박을 받아서 인생 후반부에는 무릎 아래로 아예 감각이 없었다 그래요. 만약에 그가 오래 살아서 더 걸어 다녔다면 걷기만 해도 다리뼈가 부러졌을 것 같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둥이 이제 건물도 큰 기둥이 있어야 버티는데 올라는 갔는데 이게 단단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사망 원인인데요. 사망 원인이 뭐냐면 거대한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느냐고. 이게 길고 넓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 혈액을 공급하느라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심장이 세게 뛰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죠. 다리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궤양으로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재미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무 빨리 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쑥쑥쑥 뭔가를 빨리 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투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드립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그래서 레버리지 2배, 3배짜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면서도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빨리 가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썼을 때 만약에 생각지 않은 장이 와버리면 아까 다시 가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난주쯤에 레버리지를 써서 트럼프가 되면 올라가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다가 3배로 질러놨을 경우 만약에 이게 다시 진정돼서 내려가게 될 경우 3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가 빠지면 800만 원, 1억을 투자하면 8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래도 재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는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써서 20%가 하락하면 3배니까 60%가 하락해요. 4천이 남습니다. 근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매일 정산을 하니까 사실 더 많이 날아갑니다. 최소한 70% 가까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억 중에서 4천 못 되는 돈을 들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4천을 갖고 다시 1억을 만들 게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 이 4천 갖고 계속 놔두든지. 왜냐하면 아니야 돌아올 거야 맞아 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 투자 이거를 발휘하시는 거죠. 이거 좋은 건데 뭐 결국 글로 가지 않겠어? 결국 좋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 고집을 우기면서 왜? 너무 많이 손실 나버렸기 때문에. 또 한 부류는 어떠냐면 4천만 원 찾아가지고 3배 튀길 수 있는 것만 찾아서 사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거겠어요? 다 당연히 어떤 거예요? 한 방에 간 것들이죠. 희한하게도 사람은 계속 그쪽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 투자해서 1,000만 원 손실 보고 2천만 원 손실 봐서 8천이 되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1억 투자해서 4천 남으면 3천 남으면 꼭 그렇게 선택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꼭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들은 레버리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관은 레버리지 써도 됩니다. 왜 레버리지 써도 되느냐?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로스컷이라는 거래요.
내가 여기 맞다고 생각해 투자했는데 로스컷을 15%로 달아놓으면 15%가 하락하면 얄짤없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개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5% 떨어지면 아 내일은 올라가겠지. 또 거기서 10%더 빠져요. 25% 하락했죠? 개인은 계속 자기가 심정적으로 치우친 지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은 어때요? 얄짤없이 팝니다. 왜요? 내 돈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이 되면 사람은 심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속성 지식을 가진 분이라면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길게 갈 수 없어요. 장기 투자는 실패하는 겁니다. 빨리 가면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딱 10분, 20분 말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는 분들,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내버리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보고 다쳐보고 알지만 그래도 그것도 똑똑한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영속성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화하는 받아들이되, 그래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업종도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변하는 인간의 심리, 순환, 그러니까 사이클 같은 것들은 절대 법칙으로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